경영학을 인문학의 관점에서 성찰함으로써 우리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온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의 구본영 소장께서 이번에 새 책을 냈습니다. 깊은 인생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위대하게 빛나는 순간을 숨가쁘게 포착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구본영 소장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네, 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잘 지냈습니다.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에서 이제 주로 하시고 계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개인 대학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데 잠깐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저 1년에 한 10명 정도. 예. 네, 주로 이제 직장인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등록하게 되죠. 그래서 한 2년 과정인데 예. 1년 정도는 아주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책도 봐야 되고 예, 글도 써야 되고. 음. 그리고 2년 차에는 이제 아주 고독하게 책을 한 권 써야 돼요. 책을 씁니까? 자기 관심사에 예, 대해서. 예. 그 책을 한 권 쓰면 자기 이름으로 이제 출간을 해야 되는데 출간을 하게 되면 졸업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데는 학위를 얻게 되는데 여기는 학위 대신 자기 책을 갖게 책이 됩니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개인 대학원은 일종의 저자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저자가 되는 과정이고 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이고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그 연구원이라고 그러죠? 참여하는 네, 분들은. 연구원들인데 예. 대단한 변화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그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결심을 하지 않고는 들어오기 어렵고 그리고 들어와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류의 이 스승들이 아주 써놓은 좋은 책들을 읽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가해지고 그래서 숙제들이 많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 모든 그 카리큘럼의 포커스가 자기를 찾아가게 되고 자기의 관심사가 뭐고 그리고 자기는 뭘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이런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결국 자기 책을 한 권 갖게 되는 순간에 내가 이제 작가가 됐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할 말이 생겼구나. 예. 굉장한 전환이죠. 네. 그렇네요. 언젠가 구본영 소장님을 뵀을 때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얼핏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예. 네. 이번에 지금 나온 책 깊은 인생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예. 도대체 내 속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도대체 그게 뭔지 그리고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전환점에서 자기를 재발견하고 위대한 길을 가게 됐을까. 그들도 한때 평범했을 텐데 그 속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인생을 좀 찾고 뒤져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몇 개의 작동 원리들을 좀 캐내보고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도 적용해보면 우리도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쓸 수 있을 거다. 아마 예. 다 쓰면 우리도 아마 별이 될 수 있을 거다. 예.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지만 자기를 다 쓰고 가는 인생. 난 이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마다 이게 위대한 인물들이죠. 이 책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 일단 사실은. 위대한 인물들을 간디, 마사그레이엄, 찾아갔습니다. 또 뭐 처칠 이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위대한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의 삶의 어떤 변화 과정에 그 뒤에 나는 어땠는가 구본영 소장님의 그 변화 과정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책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네. 왜 그런 구성을 하셨는지요?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위인전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어느 부분이 특히 궁금했느냐 하면 인생 전체보다는 도대체 이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아주 평범했을 거다. 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고 예. 실질적으로 뒤져보면 아주 평범하고 평범 이하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칠 같은 경우는 뭐 그 사관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예.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 문제였죠.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평범 이하였는데 예. 도대체 어느 순간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이 사람은 위대함으로 문턱으로 이렇게 진입하게 됐을까? 도대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아,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것도 역사적 인물로서의 관심보다는 그 터닝 포인트에서 이들이 겪었던 정신적 경지 이게 도대체 어디였을까를 추정하고 추측해보는 예. 이런 재미를 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면 그걸 알아서 뭐 했을 것인가. 그래서 그걸 알아서 나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혹시 있었을까? 아직 안 왔다 그러면 도대체 이 터닝 포인트에서 작동했던 원리들을 가지고 나는 그거를 준비한 상태에서 기다릴 수 있을까? 아, 예. 여기에 이제 재미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만일 여기에 무엇인가가 나오면 평범한 사람에게도 다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정말 그 속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촉발되고 폭발하는 어떤 뭔가 있을 텐데 그때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 역시 훌륭한 위대한 길을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예. 네.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런 해당되는 대목마다 소장님께서 그 써놓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습니다. 예. 그 대목에 자기 이야기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독자에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지 않고는 이 책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는 아쉽다. 이건 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서 나한테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기 때문에 나에게 물어보자는 거. 예. 책 제목이 깊은 인생입니다.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멋진 그렇습니다. 인생일 수도 있고, 네. 위대한 인생일 수도 있는데, 네네. 왜 깊은 인생일까? 물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되고, 인생을 어떤 강의 이미지로 보고, 깊고 푸른 강, 아마 이런 이미지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제 저 스스로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제목을 저도 붙이셨습니까? 상징성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인데 흘러가면서 그 안에 무수한 것들을 담아가는 과정이다. 아, 예. 그걸 담아가려면 깊이 흐를 수밖에 없다.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그 속에 예. 온갖 것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기쁨과 슬픔이 함께 내 삶 자체를 형성해가는 그래서 살아있음의 기쁨으로 사실 인생 단명하죠. 아주 단명한데 이 단명한 인생에 어떻게 기쁘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이미지가 저는 늘 강 같았어요. 그래서 깊고 푸른 강,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예. 네. 책 뒷부분에 인생이 단명하다 이런 표현을 직접 쓰셨거든요. 저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세요? 아, 맞다. 네, 그래, 우리 맞습니다. 인생 참 네, 단명합니다. 짧은데, 예, 그렇죠. 이 책에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분이 간디거든요. 간디입니다. 예. 네. 왜 간디를 가장 먼저 앞에 세웠을까? 간디가 앞에 등장한 이유는 이 책이 사실은 이제 크게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는데 예. 아까 그 작동의 원리를 찾다 보니까 위대함으로 가는 과정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키워드가 있다. 예. 첫 번째가 자기의 소명에 대한 깨달음.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왜 일을 시작할까?에 대한 소명에 대한 것이죠.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쓸 때가 있어야 될 것이다. 예. 근데 이거 보통 어느 순간에 이 깨달음이 순식간에 오는 것 같아요. 간디의 경우가 바로 그 소명의 깨달음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마리츠버그 역이라고 하는 것이 간디 전환의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일도 아닌데 예. 거기서 시시한 변호사 간디는 마하트마가 되는 과정으로 이제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깨달음의 또 하나는 자기 재능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결국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 주어져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능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지 않고는 자기 그 인생에 대한 소명을 예. 수행해 나갈 힘이 없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이게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달아서 그냥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 예. 오랜 동안의 그 견딤이 있어야 됩니다. 고독하고 오랜 시간에 자기 투자가 있어야 되고 삶에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견디게 되면 자기 성취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자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이 견딤의 과정을 견딘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는 위대함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성공했다라고 예, 할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이기심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본질이지만 이 속에 악마와 함께 또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넘어서 내 이기심을 넘고 그리고 사회나 국가나 혹은 인류나 이웃을 위해서 자기 이상의 것들을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예, 예.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자기를 넘어선 우주의 한 부분이 됐구나라고 느끼면서 이제 위대함이라는 말이 살아나는 거죠. 한 단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세 개의 키워드가 사실은 이 책을 결정적으로 쥐고 있는 예. 세 부분. 예. 깨우침, 견딤, 넘어섬. 넘어섬.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불교의 이제 아주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가 단박에 깨침으로써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느냐, 돈수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고 예. 단박에 깨쳤더라도 또 거기서 끊임없는 정진이 필요하다는 점수 네. 이런 이제 논쟁이 있거든요. 네네. 예. 소장님은 어느 쪽에 그거 비슷한 것 가깝습니까? 같아요. 예. 이게 어디에 둘 중에 하나가 옳다라는 개념보다는 예. 깨우침이라는 것 속에는 도노라는 기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우연한,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기는데 그게 절체절명의 어떤 커다란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사크루엠은 포스터 하나를 보고 자기 운명을 예언하게 되는 거니까요. 어쩌면 무엇인가를 보고 자기의 앞길을 예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이건 도노와 같다. 예. 근데 깨우침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날개가 달린 것이 될 텐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예. 그 깨우쳤다 그러면 깨우침으로 알게 된 그것을 일상과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아주 긴 견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건 누적적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조금씩 쌓여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깨우침은 한 방에 오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 깨우침을 실천하는 과정은 길고 고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 아마 이 두 개가 그렇게 배치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 어떤 그 깨우침, 깨달음의 출발을 이제 간디로부터 했는데 그렇습니다. 간디가 그 깨우쳤던 그 순간 네.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굉장히 우리가 금방 오실 것 예, 같아요. 내가 누구냐, 네, 네. 어떻게 살아야 이런 부분에 네, 네. 굉장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간디 보면은 이제 젊은 시절에 영국에 갑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가 되죠. 그래서 시시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옵니다. 역시 시시한 변호사입니다. 장사도 별로 안 됩니다. 예. 뭐 유색인종의 변호사니까. 그래서 기회를 찾아서 아주 그 돈 많은 사람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예. 그 남아프리카로 가는 과정에서 1등 차로 기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마리츠버그라고 하는 역에서 그 운명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1등 칸에 간디가 타고 있는데 예. 거기에 백인이 이제 올라타면서 그 간디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 이 유색 인종하고 나는 한 차를 탈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그리고 영무원들이 와서 간디를 끌어내립니다. 그때 간디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1등 카터가 있다라고 얘기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아, 예. 넌 화차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디가 버티죠.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끌어냅니다. 강제로. 끌려서 그 마리츠버그 역에 이제 남게 된 거죠. 근데 마리츠버그 역이 고산지대입니다. 밤이 추워요. 춥네요. 예, 예. 기차는 떠나고 역사에서 짐은 그러면은, 역사는 예, 예. 역사가 된 거죠. 예. 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아.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과정인데 이때 자기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다른 사람처럼 내가 간디가 그 당시에 변호사가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마 이건 재수 없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은 신상에 네. 편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간디는 여기서 계속 묻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건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나의 권리조차 보호할 수 없다고 그런다. 이건 변호사가 아니다. 더불어 남자도 아니다. 예. 그래서 난 이건 도저히 난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목적지에 가서 인도인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제 정치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간디는 나는 변호사였다 정치가로 전환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성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옷차림만 괜찮다면 인도인도 1등 차로 여행할 수 있다. 예. 나는 아주 이상한 결론에 얻어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간디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늘 얘기합니다. 예. 나는 그때 간디가 될 수 있었다. 그러네요. 라고 예.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우연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책 속에서 보면 이제 7개의 그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런 계기들을 보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은 좀 평범한 사건들인데 그게 굉장히 극적인 사건으로 바뀌거든요. 네, 어떤 때에 그런 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우연한 일들은 그냥 스쳐갑니다. 예. 어떤 때 우리가 우리를 재발견하거나 터닝 포인트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 그 사건은 지나가지 않아요. 아. 탁 걸린다는 예, 예. 거예요. 도대체 어느 때 걸릴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때인 것 같아요. 준비된 때. 예, 그래서 예.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자가 준비되면 좋은 스승이 나타나고 예. 우리가 준비되면 우주가 그때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우린 살아가면서 그런 때를 상당히 많이 느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탁 걸리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준비되어 있었던 그 시점이었을 것이다. 예. 간디에게도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성찰하지 못했을 그렇죠. 겁니다. 예. 간디에게도 평소에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이러한 진지한 성격이 아니었다면 그 된 마리스버그는 그렇게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동하지 못했을지도 예, 모릅니다. 예.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평범함을 넘어서서 정말 위대함으로 가려면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내면에서 뭔가 열망하는 게 있고 그걸 향해서 뭔가 준비하는 게 최소한 그렇습니다. 조금은 있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좀 찾아봐야겠고 내 예. 속에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찾아서 내 길을 가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인가가 걸린다는 거죠. 예.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이제 답답하죠. 그러네요. 예.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예. 이제 구 소장님의 개인사를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구 소장님의 어떤 그 순간하고 간디의 그 순간이 겹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네. 역시 이제 그 나에게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 이런 대목이 네.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네. 자기 삶으로 돌아와서 극적인 순간을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 책의 구성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도대체 간디에게 마리츠버그 역이 터닝 포인트였다면 나에게도 그게 있었을까? 나에게도 마리츠버그 역이 있었을까? 그래서 한번 제 히스토리를 한번 뒤져봤어요. 예. 도대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터닝 포인트가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게 어디였을까를 찾아봤더니 제가 직장인 11년 차였을 때입니다. 매너리즘이 날 지배하고 있을 예. 때였습니다. 그때 새로운 오퍼를 받게 됐는데 그때가 뭐였느냐 하면 경영 컨설턴트로 이 경영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자문해주는 이런 컨설턴트의 자리를 저한테 오퍼를 했었어요. 예. 제가 IBM에 근무했는데 IBM이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90년대 초였기 예. 때문에. 그래서 체인지 에이전트를 대거 육성을 하게 됐고 그 일환으로 이제 그 변화 경영에 관한 컨설턴트를 필요하게 예. 했었어요. 그래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며칠 후에 IBM 싱가포르에서 이 경영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옵서버로 참가를 해라.
이미 훈련받은 컨설턴트들이 거기 가서 작업을 할 텐데 그게 바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가서 업소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가서 배워라. 그래서 거기 착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예. 프로세스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예. 가게 된 거죠. 거기 3박 4일을 있는 동안에 저는 이제 그늘 경험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존재하지만 아무도 저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만 아무 말도 안 있는지 하는 없는지 거죠. 모르는 그렇죠. 존재로 살아본 경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난 보고 있는 거니까. 예, 예. 그 무존재감을 느끼면서 어둠 속에 내가 있었는데 그때 느껴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정체성은 제 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IBM의 경영혁신 팀장 이게 제 정체성이었고 누굴 만나도 전 그걸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그 명함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 내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변화 경영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나를 키워보고 싶다. 예. 앞으로 나를 변화 경영 전문가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예. 그랬더니 현업이 제가 그때 경영혁신 팀장이었는데 예, 예. 현업이 완전히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전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그냥 똑같은 일들의 반복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는 하는 일마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난 변화경영 전문가가 될 수 없어. 이 일은 내가 들이파야 돼. 예. 그리고 이 일은 독학해야 돼. 이건 내가 물어봐야 돼. 예. 그리고 내가 한 일은 일을 끝내는 게 중요한 아니라 엑셀런스가 중요해. 예. 이런 이제 감을 갖게 됐던 아, 거예요. 예. 그게 없었다면 저는 변화경영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지 못했을 거고 예. 그렇게 빨리 회사에서 나와서 제 혼자의 길을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으셨던데요. 네. 보니까 97년이셨던 그렇습니다. 예. 네. 43살의 나이. 43살에 단식을 하셨던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요. 예. 그게 이제 이 책에서는 마사 그레이암의 케이스로 나옵니다만 제 예. 케이스는 아까 소명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지만 그 소명에 대한 발견이 충분해지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딘가에 응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전 그걸 잘 못 찾았어요. 아, 그러니까 예. 변화경영 전문가로서 최고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내 속에 어떤 재능이 그 최고의 컨설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잘 못 찾았던 것이죠. 예. 그게 찾아졌던 게 바로 이 재능에 대한 깨달음이었는데 그게 바로 43살이었습니다. 아, 예. 지금 말씀하신 단식을 하게 됐던 건데 단식을 하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새벽에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배가 고파서 깼는데 그 자유의 시간, 내가 직장인이었을 때 매일 바랐던 그 자유의 시간을 제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으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 엄청난 이 어떤 이 답답함이었어요. 아, 예. 그때 갑자기 야, 너 써라 일어나서 너 평소에 글을 좀 쓰고 싶지 않았냐? 변화 경영에 대한 책을 한번 써봐라. 작가라고 하는 거를 최고의 변화 경영 전문가가 되는 하나의 도구로 써라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밖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속에서 내 나왔습니까? 속에서. 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일어나서 쓰게 됐고 예. 한 이제 6개월 후에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운이 좋아서 엄청나게 팔린 겁니다. 그럼요. 사실은 그때 제가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누가 이런 책을 봐줄까라는 생각을 했던 예.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 예. 그 속에 이제 보면은 그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그 두 마디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 화두처럼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그 말씀을 전부 다 그 자기 목소리로 다들 그 저자들이 쓰시거든요. 네, 네, 익숙한 네. 것과 결별해라. 낯선 곳에 가서 아침을 맞아라. 그분들이 아마 저는 이게 구본영 선생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한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네. 온 저작권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작권의 그러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예. 어느 때 하나의 깨달음이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 이게 작가로서는 최고의 영예죠. 제가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의 즐거움은 사실은 작가의 생각을 읽지만 이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의 교점, 예. 그 접점에서 우리는 흥분하잖아요. 아,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이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이 내 독립적으로 생각한 거하고 여기서 만나는구나. 그 즐거움이 예. 아주 크죠. 예. 그게 독서의 즐거움인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저희가 여기 나온 7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사실은 다 나눠보면 좋은데 시간이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깨우침, 견딤, 그리고 이제 넘어섬. 예. 이런 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 이제 책 속에서 제가 찾아낸 게 미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80%쯤 미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한 곳에서는 또 70%쯤 미쳐서 지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100% 미치면 물론 안 되겠지만 왜 80%쯤 미쳐야 되는지 그 말씀 세상과의 해주시면 좋을 것 끈인 같습니다. 것 같아요. 나머지 20%는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간다. 예. 이 이 생각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날 우리는 텅 빈 무대에 던져졌고 예. 아무 사전에 대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역이 주어졌는데 근데 그게 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이 한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대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대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건 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순전히 나한테 그걸 기대고 나 스스로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엄청난 이 스트레스고 예. 그리고 힘든 일이죠. 근데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자기 길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예. 겁니다. 근데 만일에 정말 자기 길을 가게 되면서 세상과 떨어지게 되면 그건 이제 100% 미치는 거죠. 예. 완전히 돈 상태가 되는 예. 거죠. 그러나 내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 주력의 시간과 생명을 여기 투자하지만 세상과의 끈을 늘 좋지 않는다. 우리는 그 20%와 30%는 예. 필요하다. 세상과의 공집합으로서. 예. 예. 그렇네요. 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깨우치고 견디고 그리고 넘어섬으로써 도달하는 자기 길이죠. 예. 깊은 인생. 그거 한마디로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저는 자기의 인생이다. 자기의 인생이다. 내 예. 인생이다. 어디든지 자기가 내놓을 수 있고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크든 작든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자기의 빛으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우주 공간에서 그 몫을 해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어떤 차별성을 여기에 남기고 간다는 것이죠. 예. 그게 저는 변화고 그게 성장이고 그리고 그게 깊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속에 흐르는 강 속에 아무 생선과 고기와 물풀을 키우지 못하면 도대체 뭐 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구본영 소장님은 변화경영 전문가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변화경영 사상가 그리고 본인은 이제 변화경영의 시인으로서 인생을 마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하나의 시집입니다. 이 문장들이 다 잠언과 같은데. 그러셨습니까? 예. 책 속에서도 시처럼 살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맨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시처럼 사는 건지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네.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사실은 재능으로는 시를 쓸 수 있는 시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시였으면 좋겠다. 충분한 도약이 있고 예. 그 도약과 도약 사이에 내가 겪었던 인생의 깊은 맛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였으면 좋겠다. 나는 주어진 대로 살지 않을 거고 내가 살게 돼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살고 싶다.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서 더 좋다. 예. 그래서 결국 죽을 때쯤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 그게 하나의 시와 같았다. 예. 그러면
이제 바랄 바가 없는 거죠. 예, 그렇네요. 오늘 깊은 인생 말씀 나누면서 사실은 준비한 질문의 한 10분의 1쯤 한 것 같아서 아쉽긴 그러셨죠. 합니다. 이 책 속에 참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읽는 사람마다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걸 다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